안녕하세요. 전 장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뇨병은 어떤 걸 당뇨병이라고 하냐?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각종 합병증이 일어나고 대사증후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당이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것을 당뇨라고 아니라 소갈증이라고 불렀어요.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을 본 그 물을 그 개미가 그쪽으로 몰려드는 걸 발견했고, 누군가가 그것을 확인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도 봤고, 더럽죠? 단맛이 느껴지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단맛이 나는 사람들과 단맛이 나지 않는 사람들 비교를 해봤겠죠. 그런데 이제 단맛이 나는 사람들이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이제 현대의학에서 어느 수치, 일정 수치 이상의 혈당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당뇨병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좀 어렵죠. 혈당, 우리가 혈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다 알죠. 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피가 그냥 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물도 있고 산소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단지 그냥 당이라는 게 그냥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이라고 하면 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그걸 혈당이라고 하는 거고, 그 피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당의 성분이 많다, 즉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당뇨병을 이제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제1형 당뇨병은 선천적이면서 인슐린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유전적인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인슐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을 분해해줘서 소변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 선천적으로 떨어져서 인슐린을 투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첫 번째. 근데 이 경우는 10%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전 확률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대신 퍼센티지는 그리 높진 않아요. 반대로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후천적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후천적이라고 하면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흡연, 그 다음에 음주, 수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연소해서 지방으로 쌓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가 자꾸 생활 습관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도 분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그럼 인슐린이 과다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또다시 계속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렇고 제1형과 2형 차이 좀 아시겠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그리고 인슐린 또 하나는 인슐린 의존성과 인슐린 저항성. 저항성. 그러니까 이 제2형 당뇨병은 대부분이 이제 남자와 여자들이 성별 관계없이 해당이 되는 건데, 2형 당뇨병은 충분히 자신이 노력하고 사전에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까지도 가능하고, 혹은 더 이상의 악화됨을 방지하거나 늦출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릴 거냐면, 당뇨가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어린애서부터, 즉 청소년부터 부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곳곳의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이가 먹어서 당뇨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실제로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다음, 다뇨, 다식. 다는 마늘 다자를 써요. 음과 요식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 다음.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신다. 왜냐면 물을 그만큼 소비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물을 더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고, 다음에 다뇨. 아까 당뇨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횟수가 늘어나고. 왜 그럴까요? 아까 인슐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세포에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쓰이지가 않고 그런 영양물질들이 한마디로 영양물질 이꼴물들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소변에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식. 과식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췌장, 위장 얘네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고장이 나기도 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소화가 빠르게 되고 또 인슐린의 저항성이 커지면 소화 흡수가 빠르게 되고 허기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감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국에 살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딱 하나 더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이 비만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비만이 그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면 비만이 되고, 비만이 체지방, 내장지방, 그 다음에 피하지방부터 시작해서 내장지방, 또 그 내장지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쭉 사망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검사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들이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